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마포구가 2019 찾아가는 낭송 낭독회를 개최했습니다. 영화인들의 축제 제39회 황금촬영상 영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강릉시가 시민의 고충을 듣고 자문해주는 생활 속 민원 법률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충청도가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2022년 아태 마스터스 대회 유치 관련 정부 지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마포구 염리동의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마포문인협회의 주최로 2019 찾아가는 낭송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가 열린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일명 만학도 학교라 불리는 곳입니다. 어려서 어려웠던 가정 형편이나 경제 형편,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일성여자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비롯한 수필가와 시인들이 행사에 참여한 가운데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이선재 교장과 마포문인협회 김용필 회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사는 다양한 신앙송과 수필 낭독, 축하 공연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찬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참가하게 됐는데 송수건님의 그 시어를 낭송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물에 대한 또 존경심도 들고 많은 분들이 시 낭송회를 찾고 또 시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낭송 낭독회는 2017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3회를 맞았습니다. 시와 수필과 음악을 엮어 진행하는 낭송 낭독회를 통해 구민들은 문학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최 측인 마포문인협회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다양한 행사로 찾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39회 황금촬영상 영화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2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39회 황금촬영상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1977년부터 시작해 매년 개최되는 황금촬영상 시상식은 영화 감독들이 1년간 촬영한 작품을 대상으로 수상을 선정하는 영화인들의 축제로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신인 촬영상, 신인 감독상, 신인 배우상, 연기 대상 등을 수여합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 정우성이 대상의 영예를 하는 가운데 최우수 여자 연기상은 김양기에게 돌아갔습니다. 정우성과 김양기는 영화 증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캐릭터와 따뜻한 숨결을 그려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대상에 이어 완벽한 타인으로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윤경호는 촬영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눈물의 수상 소감을 말해 현장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편 황금촬영상 영화제는 한국 영화의 발전과 지속적인 기술 감각을 키우고 새로운 스크린 인물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쉽고 편리하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동네 배움터를 개설했습니다. 강의 기획과 상담 등을 맡게 될 평생학습 전문가도 채용돼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북구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2019 한걸음에 닿은 동네 배움터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지역별 특색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강좌로 구성돼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전통 시장 살리기,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 강북구 둘러보기 등이 진행됩니다. 강북구는 동네 배움터의 개설로 평생 교육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교육 분야별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종로구가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2019 종로 청년 한복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청년 한복 홍보단은 앞으로 6개월간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종로구는 전통 한복에 관심 있는 종로 청년 한복 홍보단 1기를 선발하고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청년 한복 홍보단은 앞으로 전통 한복과 관련한 SNS 컨텐츠를 발굴하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우리 한복을 홍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고충 민원 상담을 위해 민원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중 바로 해결할 수 있거나 단순 궁금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원 법률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강릉시청 15층 사회갈등 조정위원회 사무국 사무실에서 운영됩니다. 대상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 가운데 민원 처리 관련 상담 신청자와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입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실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사회갈등위원회 위원장이 시민과 공무원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관련된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책을 통해 폭염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이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횡성장터와 공원, 무더위 쉼터 등에서는 군 공무원 및 지역자율 방재단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얼음물 생수 나눠주기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더불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을 당부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을 설정을 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폭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취약 지역과 시설 등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온열 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무더위 쉼터를 41개소에서 46개소로 확대했으며 관내 주요 버스 승강장 및 공원 정자각에 선풍기와 얼음을 비치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고 있습니다. 아유, 이 노인들 여기 많이 만세공원 정자각에 수십 명이 모여서 더운데 이 더운 날씨에 군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물거정, 얼음 물거정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더 할 말 없지. 고맙기가 한이 없어. 한편 무더위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켜줄 횡단보도 그늘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로 설치되고 있으며 폭염특보 발령 시 횡성읍 시가진의 도로 살수를 위해 살수차 44대를 확보해 오는 9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횡성군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재난도우미 운영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 건강 체크를 실시하는 한편 경로당을 순회하며 폭염 대응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해서 우리 김미수 간호사님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초일리 노인회 온 어르신들이 귀에 쏙 들어오게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여름에야 아무런 사고 없이 무더위를 잘 이길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들쓰면 뜨거운 무더위에 야외에서 활동하는 걸 좀 자제하고 내 몸에 물이 안 가게 쉬엄쉬엄 쉽게 말하면 내 몸을 내가 챙기면서 여름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로컬푸드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중함과 농업, 농촌을 이해하고 지역 먹거리를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전시가 로컬푸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판로 확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로컬푸드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비자들도 믿게끔 우리 농산물이 품질이 좋으면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업은 대전 지역의 생산자를 모집해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제철 신선한 농산물을 매월 마지막 주 관내 3자녀 이상 150가구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철 과일이나 제철 농산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됐고 또 설명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믿을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주변 그 농부님들의 어떤 고생이 들어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로컬푸드 꾸러미 지원 사업과 더불어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생산자 조직화, 먹거리 교육, 소비자 현장 체험 등을 추진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한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울산시가 비상대책반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 소재 개발을 하는 연구기관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유관기관별 대응 방안을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첨단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한 실용화 개발 사업 등을 정부 추경 사업에 요구했으며 울산발전연구원은 대일본 무역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일본 수출 규제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울산시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기업 피해 사항 등 정확한 실태 파악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발점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지역 소재 연구기관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8월 30일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가 차질 없는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적이 다른 두 선수는 힘찬 발차기와 주먹으로 상대방을 위협합니다. 태국의 무에타이는 속도감 있는 경기 진행으로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세계 무예의 대항연이라고 불리는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다음 달 29일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는 약 8일 동안 충북 충주 일원에서 열립니다. 100여 개국 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20개 무술 종목에서 기량을 뽐냅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3단장을 마쳤고 선수단이 대회 기간 머물 숙소 준비도 끝냈습니다. 자원봉사자 900여 명도 모집됐고 기본 교육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제대회로 승인됐고 국제스포츠연맹인 GAISF가 공식 후원해 대회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대회가 열리는 충주에서는 대회 기간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와 무예를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 공연도 제공됩니다.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 가이스프에서 공식 후원하는 국제대회로 치러집니다. 또한 세계 랭킹 포인트 시스템을 적용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도 함께 개최됩니다. 아울러 종목별 우수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가 됩니다. 세계 랭킹 1위, 세계 선수권 대회 챔피언이 참가하게 됩니다. 또한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가 함께 개최되며 무술 축제도 아울러 개최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따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무예올림픽.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13일 무창포 해수욕장 개장식을 갖고 8월 1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28년 서해안 최초로 개장된 무창포 해수욕장은 수심이 완만하며 해안가에 송림이 어우러져 있어 해수욕과 삼림욕을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또한 간조시에는 S자형으로 바닷길이 열려 신비의 바닷길을 따라 게와 조개를 잡을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해수욕장에 한국해안구조단 등을 배치해 종합상황 안내와 치안 유지, 환경 정화 등을 펼치며 안전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나 최고라고요? 뭘 제일 잘해요? 천안시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8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이해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좋은 가정도 좋은 가정이고요. 또 한 것 우리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저출산 해결책으로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좀 많이 아주 얘기들을 하셔서 아이 낳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신 것이 다자녀 블링블링 행복축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블링블링 네온사인 만들기 체험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천안시는 이번 인구의 날 행사를 통해 천안 시민들에게 저출산 극복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해결책으로 나무 심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포항시는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2천만 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017년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친환경 도시 포항의 가장 기본인 나무 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천만 그루 생명의 나무 심기 운동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추진 예정이며 52만 포항 시민이 한 명당 4그루씩 나무를 심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나무 심기 운동을 통해 포항 지역 어디서나 도보 5분 거리 내 자연녹지 공원 및 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174만 9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목표량인 200만 그루의 87.5%를 달성했습니다. 누적 집계로는 2년 6개월 만에 615만 2천 그루를 기록하며 3년 누적 목표인 600만 그루 실적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철길숲, 송도 송림 등 완성된 도시숲에서 시민들이 녹색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한편 나무 심기 운동의 자발적 주체자로서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초록 골목 가꾸기, 반려식물 가꾸기 등의 시민 참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무주군이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주춤거렸던 무주군 전체의 경제 활로 찾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무주군 관광 활성화에 가속이 붙을 전망입니다. 무주군은 24일 무주군청에서 무주 덕유산 리조트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무주 덕유산 리조트는 노후시설 개선, 워터파크 등 다양한 컨텐츠 시설 개발 의지를 전했습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 덕유산 리조트가 새 단장을 마치고 구천동과 더불어 무주관광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무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요새 국내 관광객이 좀 많이 접해야 되는데 우리 리조트가 시설이 낡아서 외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리조트가 새로워지는 마당에 새롭게 번물을 해서 1천만 관광 시설 반드시 열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리조트 시설이 그동안에 개장된 지 한 3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노후화된 면도 있고, 좀 아무래도 시대에 좀 낙후된 면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리조트 자체가 무주군의 이제 대표적인 관광 시설이다 보니까 이러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또한 앞으로 기존의 리조트를 이용 고객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지고 이 시설 어떤 개선은 시급한 어떤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조트에 대한 시설 투자를 현재 결정을 해서 현재 전반적으로 숙박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부터 현재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무주 덕유산 리조트는 대단위 레저 스포츠 오락시설을 총망라한 사계절 종합휴양지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해온 2022년 아태 마스터스 대회가 정부 지원 행사로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 본격화되는 유치 활동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가 2022년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유치 계획이 정부 지원 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마스터스 대회는 선수 1만 3천 명이 축구, 농구, 철인 3종 등 25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치고 관광을 즐기는 생활체육 분야 국제 종합 경기 대회입니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대회 유치 준비에 들어가 대한체육회 승인, 문화체육부 사전심의 등의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을 비롯해 태국, 뉴질랜드, 대만, 몽골이 유치 의사를 모여 각 나라별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2022년 대회 유치 계획이 정부 지원 심의를 통과해 국가 행사로서 탄력을 받게 됐다며 경제 효과, 관광자원 개발, 생활 스포츠 활성화 등의 효과를 낼 기회인 만큼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최상의 품질과 당도를 자랑하는 진안구원 수박이 진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해 19일부터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합니다. 진안구원 명품 수박이 진안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해 19일부터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안고원 수박은 남한 유일의 고원 지역에서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 환경에서 자라 높은 당도와 아삭함을 거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 출하량은 총 1만 톤가량으로 예상되며 이 중 4,100톤가량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선별장을 거쳐 농협 하나로 유통, 롯데마트, 홈플러스, 도매시장 등을 통해 유통됩니다. 진안군 관계자는 올해 수박 작황이 좋아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진안 수박축제가 열린다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향토 인재 육성과 교육 도시로 급부상하는 군산에 장학금이 전달될 때마다 많은 시민들에게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장학금은 군산 지역 교육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향의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전달이 군산 시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대창 조시영 대표는 18일 고향 군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 재경군산향후회 회장인 조시영 대표의 장학금 기탁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로 기탁금만 1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조시영 대표는 지역 인재를 육성해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남다른 애양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교육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장학금은 군산의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에서 2019 광주 세계 수영대회 오픈워터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는 남녀 5km, 10km, 25km 등 총 7종목으로 구성돼 진행됐습니다. 오픈워터 수영 첫 경기는 남자 5km로 우승은 헝가리 출신의 크리스토프 라소포스키 선수가 차지했으며 다음 날 열린 여자 10km에서는 중국의 신신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광주 세계 수영대회는 선수권 대회가 13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진행됐고 마스터즈 대회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집니다. 전주 시내 오랜 기간 방치된 폐교의 낙석과 붕괴 위험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강석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년 전 폐교된 금암고등학교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방치된 금암고등학교는 매우 낡고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낙석과 붕괴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전주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몇 년 동안 이어진 방치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시청에다가 또 민원실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철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게 비용이 많이 든대요. 구청에서 나왔거든. 구청에서 얘기했더니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분들하고 상해에 살던 여자는 몰라도 관계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이르렀지만 국유지와 시유지 및 인허가 문제로 인해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부지 철거는 먼 얘기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폐교된 지가 한 10년 이상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빈 어떤 건물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에 대한 어떤 폐허 정도가 좀 심하죠. 그리고 지금 사용 안 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까 어떤 낙석 위험이라든가 붕괴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곳 주민들은 불편함과 불안 속에 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정읍시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농가를 위해 공공기관과 시청의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망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파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올해 작황호조로 양파가 평년보다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양파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는 양파 소비 캠페인을 벌여 지난 12일까지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15일 시청 광장에서 830망, 약 17톤을 판매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양파 소비 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과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건강에 좋은 양파를 많이 애용해 우리 농업인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읍 유진섭 시장은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을 비롯한 범시민 양파 사주기 운동이 우리 지역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목요일 오전 9시경 남양주시 별내동 연립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에어컨 실외기로 집주인 한모 씨가 에어컨을 켜자 퍽하는 소리와 함께 실외기실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화재로 소방인원 32명과 경찰 4명 모두 출동하였고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자세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6시경 성남시 분당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뒤따라가던 트럭이 빗글에 미끄러지며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트럭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갇힌 운전자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지난 23일 부천시 장말로에서 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에어컨 정비를 받은 뒤 운행 중 타는 냄새와 연기를 보고 정차 후 진화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소방차 11대와 소방대원 28명이 동원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강한 8월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나 스스로를 위해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지며 숨 고르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여유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